오늘 사실은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이렇게 주제로 얘기는 드리긴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노동개혁 자체가 지금 이제 현 정부 초기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저는 노동법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항상 이제 노동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아울러져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대강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말미에 그 근제에 노란 봉투법이라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도 간단히 좀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한선재단에서 세미나하면서 지난번 강성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됐던 것에 기반으로 해서 하여튼 국내 관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국내 사정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은 복합 전환기에 있어서 구조적인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자의 뭐 직접적인 저기는 아니고 뭐 경제적 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사실 이태원 참사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정치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노동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새 정부가 상당히 뭔가 이제 새롭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 자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정권 출범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 지지도 관련해서는 뭐 근데 보니까 한 29% 정도 이렇게 돼서 30% 전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정부 국정 지도도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행정부가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좀 한계가 지금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언론에서 가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관련된 것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산업 중에 하나여서, 사실은 이제 이 K-칩스법 관련된 법안을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사실 국회에 냈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대기업 특혜법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근제 정부의 많은 87건의 법안들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설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 혁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어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 공감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항상 정책을 할 때 유념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좀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 관련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분배가 되면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성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뭔가 혁신 생태계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법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같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 문제도 똑같이 문제가 돼서 이제 경제나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법 문제 같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로 구체적으로 내려와도 결국은 어, 정부, 특히 이제 지금 그 여러 경제 상황 관련해서는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부분보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우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저는 종종 활용하는 표이긴 한데요. 정권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 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도 뭐 경제 전망을 내년도도 보면 한 1.9% 정도, 뭐 2% 내로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고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저성장 내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3년째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은 원상 회복이라는 부분들, 회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좀 분석이 통하고 또 대응 방안들이 뭔가라는 것은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사실은 이제 2019년도 표인데요. 이거 세계 이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제 2020년, 2021년 까지는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통계 이게 집계들이 원활치 않아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간단한 브리프 형식으로 발표를 해서 이런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은 없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상황이 크게 뭐 경제적으로 개선될 여지들은 별로 없어서 하나의 이제 증거로서는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간에 노동 문제 관련해서 노동시장 순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보다는 높긴 높은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 문제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노사관계 관련된 부분만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그 순위가 이제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 수준이 뭐 베네수엘라나 모자비크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노동 후진국 내지는 후진국경 분쟁 갈등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계 국제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좀 회복이 됐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이 아예로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여전히 저희 나라가 노동 후진국으로서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근제 저희들이 외무부 외교부 장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아예로 관련돼서 사무총장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입후보 하셨다가 그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하여튼 지지를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끝나버린 그런 상태로 돼 있어서 아예로 그 국제노동기구 내에서의 한국의 노동 외교 위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일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관련된 것은 뭐 103일 앞에 써 있는데 근데 이제 근제 2022년도에 이제 여기 보고서를 본 그 내용 중에서 뒤에 결론 부분에 관련해서 미래 경제 변화를 위해서 필요 요건이 무엇인가 관련된 부분에서 인적 자본 혁신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노동법 개혁도 좀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것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의 견해들 관련해서 국가별로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노동법 개혁 부분하고는 연계는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확장된 공공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노동법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대서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보는 관점들이 또 국내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랑은 좀 또 서로 다른 온도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한 노동 생산성 부분들은 뭐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임금 수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 구매력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2019년도인가에 그때 이미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를 상회한 그런 수준이었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는 좀 많이 높아진 이런 부분들로 된 것들이 좀 보고된 게 있습니다. 경영 환경 관련해서 이건 이제 경청에서 실태 조사 일부 외투 기업 관련된 부분들인 건데요. 그래서 우선 그 환경 규제 관련해서 빨간 줄 부분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경제에 입각한 규제 완화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나 노동 문제 관련해서 역시 보면은 고용 노동 정책인 법률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사관계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산업안전법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좀 장애인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실태 그런 보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어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기본 협약이라고 해서 당초 8개 중에서 저희들이
앞에 그 결사 자유, 강제 근로 4개 관련돼서 비준을 하느냐라는 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제 근로 중에 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을 비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 저게 이제 그 2021년도죠. 여기에서 그 아이엘에서 기본 협약을 2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155호, 187호 조항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 나라가 이미 비준되어 있는 격이어서 기본 협약 10개 중에서 9개를 사실 비준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관련해서 쭉 돼 있는 부분들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협약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나라가 비준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한 정부 시절에 있어서 국회에서 비준받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로 협약을 32개를 비준을 했는데요. 대부분들이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은 비준 처리했던 부분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3개를 사실 국회에서 비준 처리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이로서는 좀 한 정부 내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3개를 비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5호 부분은 비준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라의 국가보안법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저기 문제인데, 한국노총에서는 최우선 비준 협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이제 일본하고 중국도 사실은 작년에 이 105호 조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국가들이 별로 몇 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또 국내 현안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준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법 중에서 특히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노동 기본권을 얘기할 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3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단결권 부분만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이 많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어, 어, 약간 좀 유념해서 보실 부분들은 여기 공무원 교원 노조 관련된 부분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그러니까 흔히 이제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가 되면은 사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라는 것은 논의는 돼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법적인 틀 내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과 똑같이 이제 공무원들도 노동자 활동을 사실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법적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교원 노조 관련해서도 교수 노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설립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공무원 중에서는 이제 5급 이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6급에서 5급으로 가입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ILO 관련돼서 보면은 그 아까 제가 이제 기본 협약이라는 부분에서는 퍼센티지가 높게 저희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비준 협약수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기술 협약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또 협약이긴 한데, 그쪽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아서 아까 이제 기본 협약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게 보이스를 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ILO 공간 내에서의 협약 비준수로 보게 되면은 저희 한국은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계나 이런 데서는 좀 지적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시대 전환이 좀 됐고, 그에 따라서 정치, 사회,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적인 환경에 따라서 결국 이제 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맞추어서 새로운 이제 노동이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이 됐던, 또 지금은 이제 입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법, 보호기본법 이런 것들은 좀 만들려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제도 혁신들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노동 문제에서 진행 중인 그런 일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노동법이라는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틀로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한 부분들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노동법이라는 것 자체는 당대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서 기능 역할과 과제를 설정해서 고민하면서 노동시장의 현황과 실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노동권 존중 내지는 생존권 보장 체계라는 그런 것들의 틀 거리로 있는데, 이제 이런 틀 내에서 현행 한국에 있는 노동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나 국회 관련해서 이제 법 제도뿐만 아니고 의식 관행도 변화를 도모해서 법과 원칙이 통용되는, 또 나름대로 통합의 정치가 통용되는 그런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계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사항인데, 그 사이 이제 수치가 좀 바뀌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2020년 그 당시 통계, 지금 2022년도인데 2020년 관련된 부분 조직률이 19년도에는 12.5%였는데 지금은 14.2%로 좀 증가가 됐고요. 전체 조합원 수도 280만 정도로 해서 250만 웹에서는 한 30만 가까이 정도 중대가 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조합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사실 산업적인 이런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한 예로 은행권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점포 수도 이런 것들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근로자 수, 그러니까 일하는 싫은 분들은 줄어들었는데 종업원 종사자 수는, 근데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는 좀 중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 부분하고 공무원 쪽,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내지는 교육기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는 보이스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노동 쪽에서 좀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양대 노총이라고 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민주노총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다시 한국노총이 조합원 수를 더 많이 늘려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노총이 그 조합원 수로는 이제 115만 정도 이렇게 되는 저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300인 이상 관련된 부분들이 한 과반수 50% 정도 되는 130만 정도 되는 이런 저기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300인 이상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민주노총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얘기를 할 때 사실 정규직이고 대기업에 일하시고 또 남성 또 기업별 노조로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노조의 양극화 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 촉발하는 그런 원인이 있고, 그것이 이제 공공 부분의 조직률 같은 경우는 70% 이상 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조직적인 힘이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도 한 30만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노동 개혁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국회를 이렇게 보면은 입법을 하려면 국회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여소야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숫자 대비로 보면 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어서 사실 입법을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이 국회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우측에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 노동시장 부분도 관련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문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들 노동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근자에 저희 노사 현장에서 파업을 겪었던 대우조선 해양 사건 같은
사태들도 사실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큰 노동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측 상단에 보듯이 이런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 법 자체가 이제 노동법이 공장노동법, 산업혁명 이후에서의 공장노동법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옷 틀이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 유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법 내용에서 여러 가지 단결권 보호가 좀 강화하다 보니까 노쪽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지금 이게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내서 이 노동법을 좀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고 노동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고용 형태 문제들도 다루게 되고, 또 임금이라고 해도 거기서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뭐 최저임금 이런 용어들 등 강해서 이것도 다 법 지금 개정사항적으로 논의거리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해고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된 부분의 문제들이고, 집단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까 단결권 관련된 그런 부분 외에도 노동기본권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또 현안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자체 이제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경제 위기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하여튼 그 정책을 내세우는데, 노동과 관련해서는 체질 개선 독약을 경제에서 5대 부분 구조 개혁 내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 주도로 뭔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5대 부분 구조 개혁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 아젠다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노동 시장 개혁, 그러니까 노동 개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노동 시장 개혁으로 하면서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를 출범시키면서 두 개의 아젠다, 근로시간 제도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좀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과제에서 내세운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큰 특색은 노동 기본권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에 비추어서 윤석열 정부는 뭐 노동 존중 사회나 노동 가치 뭐 이렇게 뭐 말 자체가 어떤 뉘앙스가 차 있는지는 뭐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크게 뭐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책 방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7가지 과제에 대해서 세부 과제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과제 51번의 근로시간, 그다음에 여기 임금 체계, 이 부분들 많은 과제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 정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뭐가 나와야지 사실은 이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7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원래 돼 있었는데 아마 잘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한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추진하면서 한 12월 달에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앞에 뭐 내용들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띄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아까 비교는 해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정치적인 결정 과정으로 법 시행에 따른 명확성과 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인데, 아직 노동 정책 방향에 관련돼서는 어떤 방향인지 관련해서 아까 노동시장 미래연구회에서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방향성은 대강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좀 남아있는 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동력을 갖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서 일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노동개혁 관련해서 정말 새 정부는 거대한 밑그림을 갖고 있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 퀘스천을 하면서 막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뭐 이도저도 아닌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리더십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실현 가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 사정 지형 자체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태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계없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라는 부분의 창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새로 이제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이제 한국노총은 나름대로 포섭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은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여건들이 좀 마땅치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으로 할 것인가 관련된 것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에 12월 달에 발표가 되면은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국회 사정으로 보면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로시간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단발적으로 정부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중소기업들에 관련해서 금년에 50인 내지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이 연장 근로시간제를 폐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2년 연장하겠다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은 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건기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실현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정할 것들은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임금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97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새로운 모습은 갖겠지만은 지금 한국 노총에서는 결사 반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노사 합의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고 임금 체계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새로운 개혁이 뭔가, 노동에 대한 개혁이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좀 생략 표현이지만 뾰족한 이행 전략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 이 노사 간의 의견 합치로서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은 저희 현행법에서는 취업 규칙이라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이 되면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 변경 같은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허들이 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좀 이 법 체계 내용에는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이 경사노예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해서 좀 더 논의의 공간을 좀 넓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호적인 그런 공간들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노총에서 그 새 정부에 대해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위원장이 발표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관련해서 하여튼 더 규제적인 입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 체계 개편, 충분한 시간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자라는 것들이요. 오히려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입법을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이 그나마 좀 우호적인 노동 단체인 한국노총 입장이어서 노동 개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험난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또 경영계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노동부 장관하고 면담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돼 있는데,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연장 근로 관련된 부분들을 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쿼터제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한 11만 명 정도 확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근로시간법 자체가 사실은 많은 개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요 빨간 줄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렸듯이 요거 하나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시작, 노동개혁 관련해서 사실은 현 정부가 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지금 공지가 돼 있는지, 홍보가 돼 있는지, 또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관계나 관행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것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같은 전문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결국은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만간에 사실 산업 대전환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의 기득권 문제라든가 인력 이동,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불명하고 그래서 이런 등등 관련해서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서둘러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 관련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노동에 관련해서 실근로시간 단축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보완이 좀 가능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부분들 관련해서 정정 연장에 대비해서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이제 중대재해 관련된 이 문제들에 관련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차원에서 좀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좀 가시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 이하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실현 가능한 고용 시스템 관련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고용 유지나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현안 과제로서 삼아서 정책을 좀 재편성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은 뭐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같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 집권 5년이라고 그러면은 점진적이고 착실하게 대응해서 준비해서 좀 하면은 그래도 약간의 변화들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틀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논의는 여기 근로시간하고 임금 체계에 집중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이 그림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근로시간을 지금 다루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들은 뭐 입도 지금 뻥긋 못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될 것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 임금 관련해서도 지금 체계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행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한 걸 보면은 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뭐 퇴직금 관련된 소송, 또 경영 성과급 문제, 뭐 등등 해갖고 기업에게 사실은 이제 불이타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들이 좀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이 제출돼 있던 바는 있었는데 그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런 부분들이고 최저임금 문제도 여전히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인상률 부분의 문제들 관련된 조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조화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 형태에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용 형태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원하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파견법의 개정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파견법의 개정 내용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사내 하청 문제라든가 뭐 지난번 대우조선 사태 뭐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기인한 그런 곳에서의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만만치 않은 사제인이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해서는 해고 제도도 전반적으로 검토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쟁점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거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 근로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여당 쪽에서 대선 시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얘기들은 뭐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여서, 하여튼 노동개혁이라는 방향성에 관련해서 걸맞는 논의들이 실질적으로는 돼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어,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저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노동법의 현대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또 이제 많은 지난한 논의들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것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단법으로 오게 되면 뭐 아까 이제 단결권 관련된 것은 많이 이제 허용이 된 부분들인데, 이제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입법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와중에 사실 노란 봉투법이라는 그런 입법에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또 그것을 이제 노동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어쩌면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막기에 급한 그런 모습으로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이나 기원 관련해서 당체 행동권이나 정치활동 이런 문제들의 공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현안 이슈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공간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대우조선 해양 사태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불법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내지는 가압류 같은 사건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파업상입니다. 그래서 파업 방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춘 것을 하나 캡처해 온 건데요. 우측에 상단이 하이트 진로 해갖고 본사 옥상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고, 밑에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 사태로 한 이런 거 관련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 관련해서 회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정당한 파업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그 파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손실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이제 그 매출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적으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고, 또 우측 부분들은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데 양대 노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주노총 쪽에서의 파업 수다들이 훨씬 월등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현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11월인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공공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파업들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이런데 이제 조직적으로 더 강화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뭐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노동 현안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랑 본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노랑 봉투법의 그 기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여론의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주된 내용의 법안을 보면은 사실 이제 노동법 중에서 노동관계법 부분 관련해서 이 노동쟁의,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있어서 의견이 다랐을 때 그걸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단체 교섭을 해서 잘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쟁의행위, 파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들이 노동기본법의 연속 속상에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것이 이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서로 얘기가 안 되면은 그것에 관련해서는 이익 분쟁이라고 해서 사실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쪽으로 되는데, 사실 해고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노동쟁의 개념이나 이 쟁의행위 대상 부분들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쟁도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해고라는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 또 확대해서 해고에는 경영상 해고 내지는 정리 해고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갖고 파업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근로자 개념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긴 한데, 하여튼 모든 노무 제공자들,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포함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 사람들이 모두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다. 그에 따라서 노동자업을 만들 수 있고, 또 노동자업 활동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파업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들로 다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제한이라는 부분들은 이쪽의 확대를 통해 갖고 이것이 다 합법적인 파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입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부분만,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파업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뭐 470억 손해배상 청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여해서 이 노동조합법을 이런 식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 이제 이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을 당한 불쌍한 근로자들에게 대중들이 보내는 십시일반의 도움의 손실, 그거에 대한 입법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을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필요한 법 아니야? 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법 체계적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국회 내에서의 공간에서의 야당의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파란색은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 문제낸 것이 이제 이은주 안이라고 정의당의 비상대책 당대표였던 그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냈던 내용에 관련된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다른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도 X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법안으로 지금 발의된 상태로 공동안을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노동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뭐 일부 실태조사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은 불법 행위를 안 되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정부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인 미온적인 대책을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바람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로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국회 내에서의 모습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강력히 처리하겠다라는 것들이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략적인 법안이 아닌가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부에 아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또 법무부 장관도 이 관련된 부분에 이제 소관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인데 정교한 입법이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대통령실 발로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언론에 이제 노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민주당 쪽에서는 두 개를 다 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그 자체를 노릴 수도 있고, 통과된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할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관련해서는 뭐 달리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손해배상 이런 문제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청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노사관계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만 보고 외국 입법례를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노사관계가 너무나 과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입법이 유지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의 또 결도 좀 방향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사실 이제 노동 외교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집단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법을 다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아예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꼭 법까지 바뀔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법원 제도나 이런 게 통해서 또 사용자의 그런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좀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얘기 방향, 또 그다음에 국제노총에서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 근자에 이제 인터뷰한 자료 중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한국 노동 현실은 캄보디아나 앙골라 수준, 그래서 아무런 권리 보장이 없는 상황, 또 내전 상황보다 나은 수준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이로 국제노총에서 우리 국내 노동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형사적인 조치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보고를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국 노동 현실을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증거로 삼아서 사실은 한국은 역시 노정 후진국이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이로에서 근무하신 분이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전에 이제 입법이 통과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들은 노사 자치를 통해서 타협 문화를 형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노동계 자체에서는 이 파업을 하더라도 최후 수단으로서 하는데, 최후 수단으로 한 걸 갖고 스스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것 같고, 또 경제계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에 관련해서 과도하지만 않다라고 그러면 이걸 과도하게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들이 혹시 이제 노동계를 또 갈등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의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좀 타협점을 노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집단 관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정부는 항상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 정립을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여전히 노동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들은 이번 정부 내내 이제 풀어야 될 해결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들인데, 다만 이제 지금 노란 봉투법 이 자체 부분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법제 개선 방안보다는 성숙된 노사관계 관행 내지는 정부와 법원 또 주권자인 국민의 노사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양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여튼 국회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